자, 11시에 다가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코스피 쪽은 기관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계속 키우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실전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꿀팁들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지수가 우상향보다는 우하향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상태이고요. 또 오늘 이 전기전자 쪽과 그리고 이 일부 제약주들 그리고 업종 이 대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오늘은 특히 업종이나 이런 쪽을 좀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 시간 되는 대로 해드려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혼조의 국내 시장 약세입니다. 근데 아까 아침 10시 타이밍까지는 선물 지수가 이게 이제 실시간 방송의 묘미죠. 선물 지수가 다시 302까지 밀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302까지 밀렸다가 지금 305로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합으로 얘기해야 되죠. 2300을 깼다가 2300을 다시 올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어제 미국 시장도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펀더멘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펀더멘탈을 좀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준 의원인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금리 인상에 오버하지 말라. 그 다음에 향후에 지표가 좀 세게 나오면 공격적인 인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용이에요, 여러분. 실업률 3.6%의 경기 침체 없다. 이러면서 어제 미국장이 12시부터 쏘기 시작해가지고 11,500에서 지금 11,800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방송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냥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포석을 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FOMC 때까지, 그 다음에 FOMC가 지나고 나서는 아마도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겠죠, 여러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용 물량인데 일단은 이게 패드와치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흐름을 매일같이 업데이트 시켜주거든요, 여러분. 지표에 따라. 근데 7월 13일쯤, 그러니까 CPI 나왔을 때는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나요? 말도 참 특이한 용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1%의 모든 촉각이 지금 있는 건데 금리 인상 1% 가까이 할 수 있는 확률이 80%가 넘었었습니다. CPI 나왔을 때, 그리고 어제 PPI 나왔어요. PPI 때도 물가가 높게 나왔죠. 그래서 미국장이 폭락을 하다가 그 말 한마디에 확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0.75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원래는 0.75도 몇십 년 만에 올라간 거죠. 근데 시장은 1%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 해외 시장이나 외국인들도 판을 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슬쩍 금리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0.75는 기정사실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의 인상으로 올라가는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지수 하단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0.75도 엄청나게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환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시장 혼조 국내장 약세에 그 연준 의원 말 들어보면 고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경제 관련한 지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소매 판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왜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한 적이 있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해외장이 12,000을 한번 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이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쪽은 긍정적으로 바뀌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제 쪽은 인플레이션은 꺾이는 쪽으로 들어가고 경제 쪽은 좋은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그 금리 인상 확률
그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보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실업률 3.6%의 경기 침체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75를 기정 사실화를 해버리니까 환율이 밀릴 생각을 안 하죠. 달러 초강세에 환율이 밀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초강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 구조가 악화일로밖에 될 수가 없죠.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는 사는 거고, 누군가가 살 때 누군가가 파는데, 외국인들은 주식을 세게 살 마음이 없고, 기관들도 마찬가지 지수가 급락할 때는 좀 사고는 쉽지만 올려서 사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만 사고, 개인들만 사는 그것이 결국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악순환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은 300이 안 깨지는 게 희한할 정도입니다. 어제 독일 시장도 저점을 깨려고 했어요, 여러분. 독일 시장도 저점을 깨려고 했었는데 나스닥 시장에 올라가니까 어쨌든 끌려는 올라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 300에 대한 어떤 이 지수, 종합으로 얘기하면 2300이에요. 그 2300에 대한 어떤 그것이 이 불안불안한 상황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 긍정. 그러면 긍정 다음에는 좋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좋아야 되는데 좋아지는 거에는 다소간의 부담, 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흐름이 있고,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는 게 좋고 고용은 계속 좋아야 되겠고, 뭐 그런 어떤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장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하향 박스, 쐐기형 패턴 비슷하게 만들어지려면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쐐기형이 아니고 이중바닥형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21선을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후장 전략을 좀 짧게 하고 이 시장의 특성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강세인데 미국장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21선 위에 올라탔죠. 삼성전자는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9,500원 해주고 6만대로 가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업종에서 종목이 확산이 돼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시장의 심리적인 어떤 그걸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97,000원까지 왔습니다. 하이닉스 정도면 이 기세라면 10만원 돌파 시도 한번 나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IT인데 이것도 결국은 보다 보면 제가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미국 시장 업종 대표주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서부터 인텔,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이런 주식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얘들은 웬만한 거는 지금 다 살아났습니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쪽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 IT 장비 쪽, 반도체 관련주 쪽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이쪽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다면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제약주는 코로나 때문에 강하니까 일단 생략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기전자, 괄호하고 반도체 괄호 열고 시스템 반도체를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공략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고 괄호 닫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많죠, 여러분. 이쪽에 AMD나 텍사스, 퀄컴, 그죠? 요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으면 그쪽에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거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요런 종목을 보면 아직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요 특징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증권 쪽은 오후장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아까 그 강성 매파 인사였죠. 그런 분이 코멘트한 거라서 더 효과가 시장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종목으로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 약간 뒤로 밀려있는 오후장 전략까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어떻게 할까요?
말이 꼬이죠, 여러분. 원래 이종복이가 방송 20년에 이렇게 말이 꼬인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과거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현재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방송 첫머리에 현금 강조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증권, 은행, 보험서부터 웬만한 업종들은 매도를 강조드렸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증권주가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 자, 키움증권, 미래증권, 한국증권 등의 이 증권주들. 이 증권주들이 약한 이유,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침체기라는 얘기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여러분.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식시장인가 싶을 정도죠. 그러니까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바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바닥을 잡고 그것을 끌어당겨줘야 되는데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강한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개인들은 이미 작년도부터 강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고 작년도부터 현금을 확보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 신용 물량을 받아먹으려고만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주의 흐름을 보면 향후 시장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인데 제일 먼저 매도 타이밍 잡아준 거죠. 이쪽이 은행주가. 그러면 금리 인상이면은 은행주가 강하다라는 기본적인 주식시장의 어떤 기본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인데 은행주가 제일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유가 부실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죠. 금리 인상은 경제가 자신이 있어서 해야지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럴 때 은행주가 양호하지 지금은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금리 인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금리 인상에 환율마저 급등하니 강성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주체의 매수세를 꺾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주는 이제 그동안에 대출이 많은 것이 부실 대출화 우려가 되니까 약한 거고. 그다음에 화학주하고 철강주도 제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으로 제시해주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는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주로 보는 건 수익 전략. 수익 전략은 그쪽으로 보는 게 맞고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이끌어주면 결국은 주식시장은 경제를 6개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한 뒤에 그다음에 물가지표가 좀 뚝 떨어지고 이래다 보면은 분명히 장은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 신용 물량을 떨궈내기 위해서라도 저 외국인과 기관들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유발을 할 게 뻔하죠.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없죠, 여러분. 주식시장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 누르면 확 빠졌다가 땡겨주면 확 올라가는 거죠. 그 변동성을 좀 노려야 되는데 그 변동성을 노리려면 결국은 지켜보고 있다가 움직이는 쪽으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드리고 결론, 제약,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등 그쪽 위주로 중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장, 경제지표, 환율, 외국인 수급 등을 살피면서 대응을 하면 언젠가는 웃지 않겠습니까? 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강조 섹터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